랜선 생활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인포데믹과 허위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데믹이란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유행병,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로 사실이 아닌 정보나 루머들이 되게 빠르게 퍼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허위 정보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허위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거짓말 치지 마라, 이제 마스크 안 끼겠다, 그리고 락다운 하지 말라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락다운 다 전부 폐쇄, 작년에 봉쇄를 하고 이제 마스크 끼고 있는 것들에 반대를 해서 마스크 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얘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코로나 마스크도 다 이제 그런 것도 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고, 백신을 맞으면 인간 유전자가 변화한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지금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누군가는 되게 진지하게 믿고 나와서 이게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코로나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걸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떤 허위 정보 그리고 정보들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는 허위 정보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허위 정보들을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5G라고 써 있는데, 그 코로나 초기에는 이 5G 기지국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전파국을 막 때려 부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메탄올 보이시죠? 메탄올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 효험이 있다 그래서 먹고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은 이제 일본 식당, 일본 관련 식당인데요. 유럽에서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된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아시아계들이 이런 것들을 코로나를 다 퍼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식당에다 테러를 한 거죠, 일종의. 그리고 아까처럼 마스크 안 쓰고 코로나라는 건 사실 다 거짓말이고 마스크 쓸 필요도 없다라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게 파리나 뭐 독일 이런 데서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위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허위 정보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허위 정보가 정확한 개념이 뭘지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허위 정보는 일단은 허위,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 사실이 아닌 정보인데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가 뭔가 해를 끼치는 정보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허위 정보는 그냥 뭐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갖고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의도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믿을 만한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한 곳에 관심이 쏠리면 그 사람들의 특성상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게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른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약간 연예인들 학폭 이런 것도 허위 사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네. 학폭 논란도 많이 떴고, 그래서 약간 관심을 받고 싶어서, 또는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나락으로 보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을 받고 싶은 거와 관련해서 보면은 뭐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서 뭔가 이제 굉장히 사실이 아닌 것들을 올려서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었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심이 요새 세상에서는 다 돈으로 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치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허위 정보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허위 정보는 사실 지금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여기 동전 보이시죠? 이게 고대 로마 시대 동전인데요.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던 그때 이제 그의 정적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뭔가 험담을 하는 내용을 동전에 이렇게 새기게 돼요. 동전이라는 게 유통이 되고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뭔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잘못된 정보를 실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그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로마의 어떤 공화정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어떤 허위 정보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So, for instance, they could have me say things like, I don't know,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at least not in a public address, but someone else would. Someone like Jordan Peele. This is a dangerous time. Moving forward, we need to be more vigilant with what we trust from the internet. It's a time when we need to rely on trusted news sources. It may sound basic, but how we move forward in the age of information is going to be the difference between whether we survive or whether we become some kind of fucked up dystopia. Thank you. And stay woke, bitches.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혹시 앞에서 봤을 때는 다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뒤에 이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데 중간에 보면은 이제 앞에 그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험한 말을 하는 걸 들을 수 있고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뭐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건 어떤 영상이냐면 2018년도에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버즈피드라는 곳이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영화 겟아웃이라는 것을 만든 영화 감독인데 같이 해서 어떤 이런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것들을 딥페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어떤 대표적인 기술이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되게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인데 그것과 어떤 페이크라는 가짜라는 걸 합쳐서 만든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인 거죠 결국.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로마 시대에도 허위 정보가 있었는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진짜와 가짜를 되게 구분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누군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유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제 러시아에서 만든 뭔가 거짓 SNS가 뭐 그 다음에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허위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허위 정보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허위 정보를 믿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허위 정보들이 실제로 따지면은 현실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그 이상이나 또는 꿈 이런 걸 실현시켜 줄 거란 것을 알고 있는 그 제작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명이 믿을 때는 안 믿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3명만 모이면 사람들이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3명 정도만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저거 진짠가 해서 믿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뭐 어떤 신념이나 생각들과 다른 정보를 들을 때 되게 거부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 친구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그 아이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믿고 싶지 않아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설령 사실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배치가 되면 그것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존재를 했는데 지금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그런 것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고 네 말이 맞아 그거 그거 아니래 뭐라든지 이제 군중심기를 부추기려고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되게 고립된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연결이 돼서 서로 만나서 맞아 이런 식으로 더 얘기가 커질 수 있는 환경들이 됐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더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커진 게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허위 정보라는 거는 한 번도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들,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되게 분노를 자아내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앞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얘기했을 때 노예가 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은 되게 기억에 잘 남거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새로운 얘기야라고 생각을 해서 막 전파를 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믿게 되고 전파가 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허위 정보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허위 정보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얘기해 줄래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안 믿게 된다면 백신 이런 거를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더 퍼질 것이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안 맞게 되면은 뭔가 그런 감염률도 높아지고 계속 그게 치료에 그런 것들이 지연이 되면서 경제 뭐 사람들이 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 그런 생각 허위 정보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는 뭔가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되게 강하게 갖게 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극단화되는 경향도 있고 이제 앞에서 시위하는 거 봤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런 허위 정보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시위에 나가서 뭔가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선거를 해서 뭔가 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또는 민주주의 전반에 어떤 위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정보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위험상에서는 정보가 더 많아진다고 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허위 정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정보 출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뭐 기관을 얘기를 하는데 그 기관과 비슷하게 이름을 뭐뭐뭐 협회인데 여기는 뭐뭐 연맹 이런 식으로 바꿔서 뭐 이것들이 낸 것처럼 뭔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저자를 그 어떤 정보 속에 등장하는 그 화자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는데요. 실제 그 사람이 실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한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거를 봤는데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들을 어떤 뭐 이런 길에서 나눠주는 이런 전단지에서 봤는데 사실 그 대학에 극과는 없었어요. 근데 그 대학을 다니지 않거나 그 대학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권위에 호소를 하면서 눈속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더 어떤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글로 써져 있는 것보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언제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년 전에 뭐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 마치 한국에서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전할 경우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면 한 군데서만 얘기할 리가 없겠죠. 신문에서나 방송에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섯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는 굉장히 약간 충격을 가하거나 분노를 자아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뭔가 불안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정보인지 그런 정보라면 한 번쯤 이게 맞는지 사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데믹과 허위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그것들 염두에 두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공유하거나 할 때 좀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